대동여지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동여지도는 기본적으로 목판이고요. 목판이니까 가로가 43cm, 세로가 32cm, 목판이니까 두께가 1.5cm로 되어 있고요. 목판을 연결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판 하나를 가로로도 붙이고 세로로도 붙여서 총 22개 층을 만들어서 이제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전체를 연결을 하면 가로가 한 3.8m, 세로가 6.7m 정도 되고요. 현대식으로 보면 축적으로 보면 한 1대 16만 정도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의 이제 북쪽의 지도에서 여백이 있는 부분에 이 표시가 있습니다. 지도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판본이기 때문에 필사본과 달리 많은 정보를 새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호화한 겁니다. 기호화해서 이제 표시를 한 건데 현대 지도로 보시면 여기를 범례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지도와 과거의 공간적 특성은 다르니까 범례 표시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현재와는 다른 표시들이 존재를 합니다. 영하, 업치, 성지 이렇게 되는데요. 영하부터 오른쪽부터 봐야 되는 게 맞지만 먼저 업치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도시를 이제 시나 군위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업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업에 있는 성을 업성이고 업성이라고 부르고 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이 도읍이죠. 그래서 도성이라는 도읍에 있는 성이 도성이 되는데 업치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시청 소재지, 다스릴 지자니까 시청 소재지나 군청 소재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영아를 보시면 영이는 영이고 아는 관아라는 뜻이죠. 관아라는 뜻인데 영아라는 것은 영은 들어가는 지명이 이제 감령이라는 표시 있잖아요. 관찰사, 도지사가 근무하는 곳을 영이라, 감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아라는 것은 그 감령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영재 업치적 무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다면 전라도의 감령이 전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의 업치 쪽이 이제 감령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영이 감령이 업치에 있을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런 표시니까 영하는 감령 관찰사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치는 이제 시청 소재지나 군청 소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지 다음에 나오는 게 성지인데요. 성은 산성 이런 표시, 산성이나 관성을 지칭하는 건데 성 안에는 반드시 저수지,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이 있어야 군대가 주둔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성과 관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산성은 이제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산성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관성은 이제 에, 그 문경세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산성이 아니라 길, 고개에 있는 성, 그러니까 조령관 이런 식으로 문경세제 같은 경우는 조령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관성은 이런 표시를 쓰고요. 진보는 군사 주둔지를 지칭을 합니다. 진이 들어간 지명이 이제 노량진, 보는 이제 수안보, 원천할 때 수안보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 주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이 있는 경우와 성이 없는 경우와 성이 있는 걸 표시했고요. 역참은 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제 가운데에 세로로 표시했는데 그 한양으로 치면 노원역, 그 다음에 청파역 이런 지역이 역참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주요 도로에 가려면 말을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 표시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역참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창고예요. 창고는 곡식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금 관리와 마찬가지죠. 창고가 있어야 곡식을 모으고 세금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중요한 어,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이 없는 그 주변에 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목소입니다. 현대 지도에서는 목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목소라는 것은 목장인데 말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군사
군수 물자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말을 기르는 목장들이 어디 있었냐면 섬들에 있었어요. 백령도라든지 영종도 옆에 있는 용류도, 인천국제공항이 된 용류도, 그다음에 이제 대부도 이런 섬들이 목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말을 길러야 전쟁을 할 때 군마로서 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섬에 있는 경우는 평지에 있으면 말이 도망을 가니까 주로 섬에서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봉수가 있습니다. 봉수는 그 과거에 통신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현대와 다르게 과거에는 봉수대를 통해서 연락을 했으니까 여기도 중요한 군사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정보들을 모을 때 봉수를 통해서 하니까 봉수가 그려져 있고요. 위에는 이제 횃불처럼 그렸죠. 능침은 왕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릉이라고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여기 보통 지도에 산줄기를 좀 명당처럼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를 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 보면 글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선이라고 적혀 있으면 선릉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선릉역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 이렇게 들어가면 선릉이라고 보시면 되고 태가 더 있으면 태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능침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방리예요. 이거는 이제 행정구역을 표시하고 지명을 표시하는 건데 방이라는 것은 방면이라고 해서 현재로 치면 군이나 구나 구나 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성부에 오부가 있었고요. 오부 아래에 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해방 그러면 지금은 가해동이 되는 거죠. 가해방 삼 그러니까 가해방이 있고 그다음에 광통방 그러면 광통교가 있는 그 지역이 광통방이 되는 거고요. 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동리를 지칭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자가 들어가는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고현 그러면 과거의 현, 업치가 있던 지역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을 했고요. 어, 옛날에 업의 자리에 성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그런 걸 나타내고요. 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주둔지인데 음, 과거에 있던 군사 주둔지를 표시를 한 겁니다. 현재의 군사 주둔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과거의 군사 주둔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산성, 현재 산성 같은 경우에는 성지에서 이렇게 산성과 관성을 표시를 하는데요. 과거의 산성은 이제 지금 폐허가 된 산성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도로가 나오는데 대동요지 지도가 이제 우수하다, 정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제 옛날 지도는 상징성을 띠는 지도도 있고 정확성을 요하는 지도가 있는데 대동여 지도는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했던 지도인데 그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직선이 그어져 있고 10리, 20, 3, 4 이렇게 표시되는 게 10리마다 방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길은 똑바르지 않은데 대동여지도에 산줄기는 맥으로 표시를 하고 하천은 이제 곡선으로 그리는데 도로마저 곡선으로 그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도로를 그린 다음에 심리마다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으면 A, B, C 다 거리가 맞아야 심리마다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려고 했던 지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